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7년 전인 1974년. 일본에서는 최초의 편의점이 오픈을 하고 헬로키티가 탄생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을 계기로 패전국으로 전락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50년대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을 당시 미군에게 주요 군수물자를 대면서 이걸 발판으로 빠르게 경제를 회복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당시 도쿄의 맥도날드 앞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70년대의 아주 활발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해 일본 한복판에는 마치 과거에서 타임슬립을 한 것 같은 한 남성이 포착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이 남자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 그는 막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전쟁 끝났나요? 심지어 그는 여전히 싸울 의지가 남아있는 듯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듯 합니다. 저기 가장 마지막으로 겪은 태평양 전쟁이 지금 끝난 지 29년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노다는 1922년 와카마현에서 공직을 지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넷째로 태어납니다.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 덕분에 성적이 우수했고 덩달아 애국심도 강했다고 해요. 이 집안엔 7남매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도쿄대학에 해당하는 제국대학을 거쳐서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고요. 두 번째 아들 역시 육군 대위가 되면서 엘리트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하지만 넷째 오노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군대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해외 생활을 동경했던 거예요. 결국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17살의 나이로 중국 유학길을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고 중국어와 영어를 마스터하면서 돈을 벌고 외제차를 타고 밤마다 무도회장에 드나드는 화려한 생활을 즐겼는데요. 하지만 그 삶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던 겁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오노다는 일본으로부터 날아온 입대 영장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육군의 2등병으로 입대합니다. 일찍부터 유학 생활을 한 탓에 오노다는 군대에서 좀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유학으로 읽힌 사교성과 뛰어난 어학 실력까지, 게다가 국제 매너까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었죠. 그러다 보니 쉽사리 장관의 눈에 띄었고 머지않아 새로운 부서로 옮겨지는데요. 그곳은 바로 스파이 양성 비밀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는 소위로 진급을 했고요. 드디어 임무를 받고 필리핀 루방섬으로 파견됩니다. 그는 정보장교였어요. 역할은 적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일본군에게 그걸 전달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의 직속 상관이 타니구치 소령이었는데 오노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항전해야 돼.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가 뭘 해도 좋으니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너를 구하러 올 거야. 1945년 2월 미군이 필리핀 루방섬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갔죠. 섬에 주둔하고 있던 대부분의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일본은 끝내 전쟁에서 항복하고 종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병사들 가운데 오노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죠. 그가 필리핀에서 전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루방섬에서 격전이 심해지던 당시 오노다와 동료 몇 명이 연합군의 눈을 피해서 정글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가지 않아 그중 일부가 필리핀 정부군에 항복을 했고요. 나머지 역시 순찰대와 교전 끝에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노다는요? 그는 정글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고요. 외로운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 전쟁이 끝났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깊은 정글에 있던 탓에 미처 종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주위가 잠잠해지면 정글을 나왔을 법도 한데, 당시에 이 태평양 전쟁 이후로도 계속해서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그러면서 이 필리핀 상공에는 미군기가 쉼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노다가 정글에서 이걸 보고는 여전히 일본군을 향한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홀로 정글에 남아서 매일매일 전투 일지를 적었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마저 매일 깨끗이 손질했죠. 그러던 1945년 10월입니다. 정글에 떨어진 웬 전단지를 발견해요. 8월 15일 전쟁이 끝났다. 일본군은 투항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노다는 이건 분명 미군의 속임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같은 해 12월에도 이 전단을 발견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4월 이미 투항했던 부하들이 다시 이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야, 전쟁 끝났다. 우린 이제 일본으로 돌아간다. 라고 남아있는 병사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오노다 또한 이들 외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미군의 포로로 잡힌 이들의 계략이라고 믿었고 이후 더 깊은 정글로 숨어 들어가죠. 시간이 지났고 일본은 전쟁을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사이에 오노다의 존재는 어쩌면 서서히 잊혀집니다. 그러다 마침내 필리핀 정글에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본토에까지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그를 찾기 위해 수색대를 매년 루방섬으로 파견하게 돼요. 이 수색대에는 오노다의 가족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학교 동창생들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오노다 구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막 섬에 가서 학교 교과를 부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 교과를 불러야 이게 뭔가 미군의 계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간절한 외침에도 오노다는 이것마저 적군의 위장 공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노다 구출에 실패하고 돌아가던 수색대가 일부러 일본의 최근 잡지나 신문 같은 걸 남겨두면서 그가 최근 근황을 알 수 있게 했는데요. 이 이제 잡지나 뉴스에는 1964년에 도쿄 올림픽 개최했다는 거, 신칸센이 개통했다는 거, 또 일본 황가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사진. 근데 일본이 여전히 잘 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였죠. 오노다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에요. 이걸 딱 보고는 조국 일본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번영했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역시 모두 미군이 조작한 거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보이죠. 그렇게 무려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쟁은 이제 완전 과거의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던 1974년의 어느 날 오노다가 밀림에서 한 낯선 남자를 발견합니다. 적이라고 생각했고 남자의 등에 총을 겨눴죠. 그래서 놀라 뒤돌아본 그 남자, 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는 스즈키 노리오, 당시 23살 대학생이었는데 돈을 모아서 세계를 여행하던 배낭여행객이었죠. 그는 이제 사교성이 좋은 탓에 친근하게 오노다에게 다가갔고 경계심을 허물게 됐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즈키는 좀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실상을 말해줬죠. 오노다 씨,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하지만 그는 강경했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었죠. 오직 자신은 군인이기 때문에 직속 상관의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스즈키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는데 그럼 내가 옛날 상관을 데려오겠다 라고 약속하고 그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간 수십 년간 수색을 해도 오노다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 그가 죽은 줄 알았죠. 한 일본 대학생 스즈키가 찍어온 사진에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드디어 오노다의 직속상관 타니구치 소령을 찾아냈는데요. 그는 오래전에 전역을 한 후에 평범한 책방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타니구치 소령은 직접 필리핀 루방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노다가 숨어 있다는 정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임무 종료! 무장 해제! 그리고 얼마 후 이 무성한 정글 속에서 기다렸다는 듯 오노다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나홀로 전쟁이 29년 만에 끝나는 순간이었죠. 당시에 그는 일본군 복장을, 그 옛날 복장을 그대로 갖춰 입고 있었고요. 사격이 가능한 상태로 소총을 정비해 놓고 500여 발의 탄환과 대여섯 개의 수류탄까지 지니면서 정말 완벽한 전쟁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9년 만에 만난 타니구치 소령, 그리고 드디어 받은 해제 명령. 오노다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조국인 일본으로 돌아왔죠. 22살이던 청년이 이젠 51살의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이제 귀환하는 좀 다소 고집스럽고 또 한편으론 충성스러운 군인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국민들은 뜨겁게 열광했습니다. 그를 진정한 사무라이다, 살아있는 일본의 정신이다 라면서 한껏 치켜 세웠는데요.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런 영웅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의 과거가 밝혀지죠. 오노다가 지난 29년간 정글에서 어떻게 생존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 빈번히 원주민들을 습격했고 그 과정에서 100여 명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30여 명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이후로도 절도, 강간, 강도, 살인까지 끔찍한 범죄를 일삼으면서 29년간 목숨을 연명해온 게 밝혀졌던 겁니다. 물론 법대로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던 마르코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순순히 그의 범죄를 사면해줬습니다. 일각에서는 막강한 일본의 경제력 덕분에 마르코스 정부가 여기에 굴복한 게 아니냐라는 설도 있었죠. 하지만 반면에 루방섬에 있던 원주민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있었어요. 어쨌든 일본 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영웅이다 아니다 라고 엇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가 진작 투항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이 애국심이 아니라 자기가 처벌당할 게 두려웠던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후에 일본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오노다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해요. 너무도 바뀌어버린 이 일본의 상황. 정글에서만 살다가 완전 고도화된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물은 물론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100% 변해 있으니까요. 그는 결국 조국에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일본을 떠났고요. 브라질로 이주를 결심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목장을 열고 평범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브라질로 간 이후에도 1년에 몇 번씩 일본에 다시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오노다 자연학원이라는 캠프를 열어서 어린이들에게 서바이벌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는데요. 캠프에서 그가 가르친 건 인간이 홀로 살아갈 때 느끼는 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친구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삶에 대한 의지였다고 전해집니다. 한 인터뷰에서 오노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에 내몰린다 해도 죽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1996년 오노다는 루방섬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학교에 1만 달러를 기부하게 되죠. 현지 주민들은 이걸 거부했고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브라질에서 다시 일본으로 이주를 했고 우익 활동가로 여생을 보내다가 지난 2014년 그는 폐렴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91세, 참 길고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상사의 명령에 충성하고 29년간 정글에 숨어 산 오노다. 많은 일본인들이 그를 영웅으로 간주하지만 한편으론 일본의 군국주의가 낳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사람에겐 치열한 생존자로 남았지만 필리핀 원주민들에겐 잔인한 사냥꾼으로 남아버린 오노다 히로 스토리.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